자, 일단 이거 괜찮다. 자, 일단 이거 괜찮다. 일조카이님께서 오늘 솔루션 2차 방문을 해주셨는데 너무 대단하신 게 그때는 거의 깡통의 상황이셨는데 깡통을 극복하시고 지금 중수 트레이더로 올라오셨거든요. 오늘 어떻게 올라오셨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3년차 트레이더 1조 카이라고 합니다. 솔루션을 받고 4월에 깡통을 차고 다시 9월에 와가지고 운이 좋게 수익이 잘 나서 솔루션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둘 다 제자니까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너도 워럭 할 수 있어. 동주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동주 때문에 너 깡통 찼지, 솔직히. 예전 영상 보면은 미수풀 때려라! 맞아, 아니야, 솔직히.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만 원, 2만 원 뛰기를 해봤자 저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잔잔바리 같이 그냥 고통받느니 그냥 사나이답게 시원하게 한번 때려서 진짜 내가 하루에 막 2, 3대씩 날아가서 이 숨이 턱턱 막히는 이 고통 속에서 이제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 때려라! 저 때문에 깡통을 차신 게 아니고 아니, 얘 얘기를 듣고 해봐. 그 다음 반박. 우선 듣겠습니다. 있어, 없어? 숨이 턱턱 막히게 미수풀 때렸어, 안 때렸어? 때렸습니다. 그래서 깡통 찼어, 안 찼어? 찼습니다. 봐봐, 임마. 카이님 근데 지나고 봤더니 그 경험이 진리였죠? 그 과정 한 때문에 번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 때문에 다시 이제 월천 트레이더로 올라오신 거잖아요. 네. 이제 시장과 맞물려서 또 실력이 뒷받침되시니까 처음으로 막 월 2, 3천까지 하시고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붙으니까 매매가 계속 좀 탄탄히 잘 되시고 근데 블로그 화면을 보자마자 약간 동질감을 느꼈어요. 주매는 뭐야? 이것도 버전이 3개가 있는데 수급 단타왕 교 네프콘 멘토로 활동하면서 항상 글 올릴 때마다 수급 단타왕 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나의 스승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절대적인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진짜 많이 드렸는데 역시 준비된 자라서 결실을 얻으셨다. 야, 저 너무 생긴 거 아니냐, 저거? 근데 아무튼 너가 깡통 차서 그 다음에 월천 달성하고 또 키움증권 실전 투자대도 몇 위 했지? 26기로 마감했습니다. 26이 몇 프로로? 155%? 네. 너무 잘했다. 너가 이제 수급단탕 블로그 무료 3기 네. 1기, 2기가 이제 익절님이랑 카무이님 그분들도 내가 보기에는 월천씩 하고 내가 보기엔 익절님 월억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안부 전화 왔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충분히 월 1000, 월 2000 하고 그리고 한 내년이면 또 월업도 할 수 있어. 왜? 동주도 됐잖아. 너도 할 수 있는 거야. 초창기에 블로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포기했잖아. 네. 살아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 너라도 살아났어. 너무 좋다. 자, 그럼 매매일지를 한번 우리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때 매매는 뭘 한 거야? 삼성전자 종가 베팅을 하셨는데 그 스승님의 주력 매매를 똑같이 하셨네요. 네, 이때 완전히 겹쳐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기뻤었네. 미장이 너무 좋았는데 국장에서는 이미 원체 갭이 많이 오른 상태라 생각보다 잘 못 가고 보합으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익절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 저런 거는 어차피 미국 시황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 비중 때려서 1%만 먹어도 돼. 그리고 또 운 좋으면 2%, 3%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되게 대체거래소 종가 베팅 정석대로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대체거래소 이점이 미국 증시의 프리장을 확인하고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수급단탕 스승님이 굉장히 잘 하시고 먼저 선구자로 대체거래소 출범부터 이렇게 미국 증시와 시황을 접목시켜가지고 대체거래소 종가 베팅 하는 방법을 초창기부터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딱 그 정석 그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라클 프리장에 오르는 거 확인하고 이제 삼성전자 이제 8시 이전에 딱 종가 베팅 되게 깔끔하게 정석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관점 좋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한가 매매도 하셨네요. 자동 매수, 자동 매도를 연습해 본다고 한번 걸었는데 그게 우연히 다 체결이 되면서 저기 상한가에서 불타기가 되면서 이제 다음날 팔았습니다. 어떤 재료를 한 거야? 재료를 보고 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예, 이때 처음으로 우주 핵융합 트럼프? 네네. 바로 팍팍 나와야지. 뭐 안 봐도 딱 핵융합으로, 그래, 바로 딱 나오겠구만. 잘했어. 시세 초입 첫 재료로. 나도 어제 NH, KCP 종가 베팅 들어가서 아침에 잘 먹었어. 시세 초입이라 생각해서.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다 강했잖아. 그런 관점 좋아. 첫 시세 초입에 베팅하는 거.
아, 근데 굉장히 잘하신 게 그 상한가에 불타기를 한 걸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불타기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통 이제 상한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상한가 들어갈 때 사니까 조금만 깨지면 이제 손절 나가게 되고 좀 못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종가 베팅 관점에 매수 진입을 하시고 이제 강한 추세가 발생을 하니까 불타기까지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내시고 매매가 엄청 깔끔하신데요. 자, 하나오션은 트럼프 조선 이슈로 또 들어갔구나. 네,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트럼프가 하나를 직접 언급하면서 하나오션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겠다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이 사고팔고를 계속 하는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같이 했습니다. 잘했어. 그것도 딱 그 당일 프로그램 수급 주도주 매매 방법 디테일 공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 거네요, 네. 매매를. 야, 근데 이렇게 계속 분할 매수를 하면서 끌고 가는 게 진짜 어려운데 아마 이 하나를 먹으면서 제 매매법이 조금 더 탄탄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종목과 구간이 나오면 자신 있게 해야겠다. 좀 그런 관점이 생기신 것 같네요. 그러면 또 비중도 더 커질 수 있고. 새로운 이슈가 생겼을 때 시세 초입이라는 거를 딱 느끼게 해준 종목. 잘했다. 저렇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고 또 손절도 있고 결국엔 또 월 2천. 와, 너무 잘했다. 근데 중간중간 이 고뇌의 흔적이 한 번씩 보이네요. 갑자기 이제 한 5, 6천 종가 베팅 하다가 막 풀 베팅을 해가지고 한 번씩 맞고. 이게 이 시세 초입을 잡다 보니까 그 끌고 가는 매매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 자꾸 혼동이 오니까 제가 미수 종목이 잡혀 있으니까 돈을 넣어서 미수금을 갚고 이것을 자꾸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때는 제가 좀 우려스러웠던 게 이제 카이님이 매매 횟수가 너무 많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후반부 때 되게 잘하셨던 게 매매 횟수를 좀 줄이고 비중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데이 트레이딩은 이제 좀 내가 못하는 거는 좀 조금 사시고 내 관점에 맞는 좀 호흡이 긴 방금 전 하나오션 같이 단기 수익 느낌의 트레이딩은 또 비중을 가득 채워가지고 또 수익을 거의 막 1,000만 원 가까이 곧잘 내시고. 야, 얼마로 2천만 원을 내신 거예요? 1200 정도에서 시작하고 이게 미수를 갚으려고 돈을 넣으니까 저도 모르게 써져서 한 1,000만 원 더 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1,200만 원 원금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어떻게 썼길래 이제 200% 수익을 낼 수 있었는가. 카이님의 이제 시각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셋복을 무조건 한번 맞아봐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계속 하락만 맞아보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고 어느 종목에서 어떻게 베팅을 해야 되는 거를 모르다 보니까 그 셋복을 한번 맞았을 때 그때 조금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어느 종목에서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해야 계좌가 우상향하는구나를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가 잘한 게 내가 이제 전화했지. 네. 출금하라고. 네. 출금을 또 했어. 너무 잘한 것 같아. 중간에 한번 빼셨네요. 네, 시드는 딱 1,000만 원에서 1,500 사이 왔다 갔다 할 정도? 자, 그럼 1월 달은 얼마 벌었어? 1,300 정도 가고 있고요. 그럼 손실 난 거는 또 어떤 게 있어? 죽다 살아났다? 저희 네프콘에서 내주시는 숙제 야, 저기 짱입니다. 역시 숙제하는 모범생. 근데 제가 블로그를 봐도 이렇게 숙제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 하시더라고요. 보파님도 이렇게 저희 성공이신데 이렇게 항상 내주시는 숙제 착실히 하시니까 탄탄히 직장 다니시면서 매매하시는 것 같고. 원익 IPS? 원익 IPS는 사실 소부장으로 돈이 언젠가는 이제 돌아올 턴이 됐다 생각해서 계속 모으는데 이상하게 이 종목이랑 저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안 맞는 종목이 있어. 네, 항상 손절이 나가서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일지 쓰고 더 이상 안 보내줬습니다. 했다? 그래. 삼성 에피스 홀딩스? 너도 들어가서 잘 먹었네? 같은 관점으로 들어간 거야? 종배에서 들어갔고 나는 시외에서 들어갔고 잘했네. 저걸로 한 320 먹었네. 제가 삼성 SP홀딩스를 이제 상장되고 눌렸을 때부터 계속 끌고 오면서 매매를 해가지고 전날은 이미 익절을 한 상태라서 초반에 들어갈 수가 없고 종배에서 조금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잘했다. 저 때는 야 빠따가 세다. 거의 1,000만 원 날린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때 하이닉스로 맞은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 삼성전자가 워낙 종가 고가가 나왔었어가지고. 중소형주에서는 투경이 나와도 사실 바로 저 정도까지는 안 눌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분할
그날의 생각으로 한 이틀 3일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매일 자고 일어나면 개파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이 이상으로 가면 와 이번 달에 내가 과연 양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잘했네. 저런 뭐 어차피 네가 비중이 커지니까 네가 이제 손절 대응을 한 거잖아. 그리고 네. 나서 다시 또 네가 손절한 가격 이상 오면 다시 또 공략을 하면 돼.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또 복구를 했네. 그리고 이날 정말 아쉬웠던 선택이 사실 복구를 할 수 있었는데 뇌동이 저기 신규주가 세 종목이 상장되던 날인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든 복구하고 복구하고 싶어서? 싶어서 근데 스펙주는 하지 마. 보내줘. 신규주 나도 내가 해봐야 시가 베팅 잠깐에서 몇백만 원 먹잖아. 시가 베팅 잠깐 매매하는 거 그 정도만 하고 저런 거는 뭐 네가 하루 종일 풀장할 것도 아니고 쉽지 않아. 이때부터 이제 종목수가 줄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때 이제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목표가 상향 나와서 시가 베팅 관점? 네. 수급 찌라시. 잘했네. 그 상한가 이후에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X가 목금인가? 금요일쯤 나오고 주말 끼고 이제 월요일 날 그때 저는 세압의 베스틸주를 보고 있어서 매수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게 또 상한가를 가고 갭을 줘가지고 다음날 팔고 비중이 되게 세지션 역시 저의 풀매수 몰빵에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역시 트레이더가 되셨군요. 근데 이때 마침 동주 선배님도 저 네프콘에 보면 비중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와 이거는 무조건 주린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려면 꼭 알아야 될 필수 요소다 싶어서 저도 블로그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그때 같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잘하는 건 좀 비중하고 좀 자신 없거나 못하는 건 조금 사야 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모든 종목에 다 많이 살라고 하니까 그게 좀 계좌가 망가뜨리는 행동이잖아요. 1월달 거 한번 보자. 누가 너 괴롭혀? 왜 이렇게 욕을 써놓고 있어? 우리 카이 건들지 마요! 저는 또 이제 왜 저 그러는 스스로 거야? 예의를 갖추고 뛰어넘을 선배님들과 밟고 올라서야 될 놈들이 많다. 다음은 어느 날 병신짓을 안 하는 카이와의 싸움이다! 아주 좋아. 마지막 멘트는 되게 보기 좋습니다. 멋있다. 1월에는 이제 또 매매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 좀 달라지셨네요. 이제 대체거래소 초반 매매도 곧잘 하시네. 1월에는 본가에 올라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핸드폰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배로 넘어와서 하기에는 이제 대응이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다음날 좋은 재료의 이제 시가 매매를 해보자 해가지고 네, 당일 매매로 했습니다. 잘했네. 근데 좀 잘하시는 게 좀 그래도 호흡이 좀 긴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6일부터는 이제 CES 때문에 아무래도 로봇주가 정말 재료 소멸이 될 건지 이슈가 더 붙어서 날아갈 건지 계속 체크하면서 로봇주에 조금 집중했던 것 야, 같습니다. 사면을 8.7% 먹었어? 잘한다. 현대건설도 잘했고. 저때 사면은 사실 로봇주 관점보다는 로봇과 방산이 겹쳐져 있어서 그때 베네수엘라 이제 사건이 있어서 주말 끌고 넘어오면서 팔았습니다. 잘했다. 스승님이 항상 강조해 주시는 시황을 바라보는 눈과 그 시황을 종목에 접목시키는 부분이 되게 점점 디테일해지시네요. 이걸 하면서 보니까 제가 얼마나 단타 매매를 못하는지 알게 돼가지고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매매를 계속 집중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 장은 오히려 그게 날 수도 있어. 오늘도 네. 봐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치고 에코프로는 급등하고 AB에발 급등하고 그냥 며칠 끌고 가는 것도 난 좋다고 봐. 어차피 우리가 그 수급 들어오는 종목에 주도주 위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나도 맨날 발매도 하거든. 너가 그게 성향이 맞으면 종배 스윙으로 가도 나는 괜찮다고 봐. 근데 이 분봉의 선은 뭔가요? 제가 일부러 그냥 빨간색은 산 거고 초록색은 익절한 구간입니다. 매수 매도를 표시해 둔 거구나. 동주의 신호동 기법인 줄 알았네. 이렇게 분할 매수도 되게 비중 조절 잘 하시고. 동주 너 같다. 저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1년 전에 동주 내가 여기서 매매하는 거 분할 매도 하는 거 알려줬는데 얘는 한 방에 또 사더라고. 근데 이제는 얘가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잘해. 불타기도 잘하고 눌림, 돌파 다 분할 매수. 이게 사실 불을 타면서 다음날까지 이제 끌고 갈지 아니면 저 위에서 익절을 한번 하고 떨어지면 다시 받을지를 되게 고민했던 구간인데 옵션 만기를 체크도 못하고 노동자가 죽은 것도 체크를 못해가지고 본절에 이제 나머지 반 물량을 그렇게 깔끔하게 그냥 미련 없이 대응하시는 것도 되게 나이스 하시네요. 일당백 잘했다. 이게 좀 힘들거든요. 약간 내 풀 비중을 채웠을 때 소액처럼 대응하는 게 또 쉽지가 않은데 되게 깔끔하게 잘 본인의 원칙대로 이제 하고 계시네요. 이것도 매매 되게 잘하셨다. 이때 근데 컨디션이 좀 난조셔가지고 비중이 좀 작았죠. 네 그리고 이때도 독감을 걸려가지고
아침에 빨리 팔고 자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처음에 프로그램 들어올 때 같이 오고 슈팅 나와서 매도. 야, 이것도 컨디션 좋았으면 완전 하루 종일 끌고 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뇌동도 한 번씩 나오긴 하네요. 그 마이크론이 계속 상승 중인데 이제 한미반도체가 장대 양봉 뽑고 그걸 그대로 다 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돌려줄 때, 지수 돌려줄 때 이제 조금씩 매수를 했는데 집 밖에 있어서 운전 중이라 대응을 못해서 떨어지고 있네 해서 바로 팔았는데, 아쉬운 건 사실 저기서 사는 게 아니라 팔았어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대응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잘 잘랐어. 잘랐으면 됐어. 비중 때려서 손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잘 대응했어. 근데 확실히 매매가 되게 좋아지신 게 매매 종목도 더 좋아지고 횟수도 줄어드시고 디테일이 점점 좋아지시네요. 계속 잘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 또 복수했네. 네. 잘했네. 자르고 다시 하면 돼. 예전에는 그 자르고 다시 하는 거를 못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까 아, 이게 더 손익비가 좋구나라는 걸 알아서. 포스코 DX도 전날 그 프로그램 쓰고 보고 한 거지. 네. 잘했다. 근데 상까지 갈 줄은 나도 몰랐다. VI 직전 프로그램이 계속 샀다 팔았다 하니까 이거를 홀딩은 불가능하고 그냥 슈팅 나왔을 때 팔았는데 상한가를 하더라고요. 아이, 먹었으면 됐어. 이거 디테일이 되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이 처음에 살 때 프로그램 보고 사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또 시세 차익을 챙기잖아요. 근데 던질 때 이제 이탈이 없고 다시 들어와 줄 때 불타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매매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게 딱 배우신 대로 딱 정석대로 하시니까 딱 그 흐름이 보이죠, 패턴이. 이제 당일 외국인 기관 수급에 이제 거래대금 큰 주도주에 프로그램 대량 순매수가 개입을 해주면 어느 때 사야 되고 어느 때 홀딩해야 되는지 그런 디테일을 다 스승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네. 저도 이런 걸로 지금 요즘 굉장히 좀 잘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너무 좋았던 게 이제 또 스승님이 알려주신 그 VI 매매 거기에 또 부합까지 되니까 근거가 많이 생겨가지고 또 비중도 그만큼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우등생. 멋있다. 삼성중공업 한 거야 저거는? 네, 중공업을 했는데 이때 삼성중공업이 이제 시세 초입이다 생각해서 이제 뉴스가 붙고 장대 양봉이 생겨서 종배로 이제 모아가자. 이거 오. 눌려봐야 수급 이운봉까지만 되겠다 해가지고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조선 대장으로 치고 나오면서 슈팅을 주길래 저거 나도 매매한 날인데. 맞아요. 나는 겹쳤습니다. 와, 나 저 너무 답답해서 한 20억 들어갔는데 계속 사는데 진짜 4시간 보는데 그날 막 종목들 다 올라가는데 너무 현타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수수료 손절하고 나왔거든. 1운봉 쉬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한 60% 올라갔거든. 네. 잘했다. 한국전력도 수익률이 17%야? 네. 너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종배 스윙으로 가라. 저 17%까지 버틸 수 있는 건 진짜 대단한 거다. 약간 수급주 위주의 수익 매매를 되게 잘하시네요. 이상하게 제가 스윙이 조금 더 이 성향에 맞더라고요. 너무 잘했는데 17%로 저렇게 먹을 수 있는 건 대단한데? 시도 올려도 되겠는데? 단기 매매 1000, 스윙 1000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계좌 분리해갖고. 네. 이것도 너무 아쉽다. 돈에 이제 계좌를 옮기면서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짤만 치고 넘기자 했습니다. 그래도 뭐 접근했다는 게 잘했고 그래도 뭐 잘 벌었네 뭐. 또 포스코 DX랑 똑같이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대량 순매수 나오는 종목 이렇게 또 트레이딩 하시고 잘했다. 저거 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도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네. 잘했어. 마침 주말 특강에서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잘했어. 아, 종목은 잘 골랐구나 생각했습니다. 진짜 잘했어. 근데 더 잘하신 게 상한가를 묶었는데 매도를 하신 게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날 갭이 안 떴거든요, 얘가. 네. 많은 상한가들 중에서도 제일 거의 막바지에 또 상한가에 들어가서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비중 조절했습니다. 잘했네. 퓨런티어 전날 테슬라 자율주행 그거 했을 때 시가 베팅으로 네. 들어갔구나. SOS를 해서 먹었겠지. 네. SOS랩은 뉴스가 나왔잖아. 그리고 바로 프로그램이 들어갔잖아. 신고가고. 그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건 약간 아쉽긴 하다.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면 수급 눈치 기법인데 약간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핸드폰 보면서 SOS랩을 켜놓고 들어갔으면 SOS랩이 빠졌을 때 바로 뺐어야 되는데 대응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이달에도 이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로 계속 수익이 나면은 탐나는데 이제? 이게 스승님의 너무 기분 좋다. 요즘에 다 맨날 포기하는데 야, 이거 자세가 너무 좋으시니까 우리 디앤서 모카 대신에
식상 어디 하나. 아, 그럼 이제 저도 청라로. 야, 이렇게 배움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전업 트레이더의 길이 진짜 어려운데 좀 묵묵히 나아가시니까 너무 좋은 글씨를 맺으셔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이동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니 진짜 네프콘 멘토로 너무 탐나는데? 근데 아직 계좌가 2달밖에 안 됐잖아? 네, 한 6개월 이상 한번 좀 만들어 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배 스윙 고수로 또 너가 이제 깡통에서 올라왔으니까 너무 탐난다. 근데 그 힘들었던 시절을 어떻게 네가 극복해왔어? 구독자분들이 알고 싶을 것 같아. 네. 그거를 한번 좀 얘기해 줘봐. 사실 그때 솔루션을 받고 일을 못했습니다. 그때 솔루션에서 뒷돈도 있다 하고 일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다 안 되고 깡통을 차면서 생활비도 사라지고 하니까 4월부터는 진짜 이 주식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서 계속 빌빌대면서 이제 본가에는 주식 하는 척 하면서 돈도 조금 벌고 있는 척 하니까 이 표정에서 아무래도 드러났는지 9월 달쯤에 아버지가 여행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와이프랑 같이. 그래서 그때 일주일 동안 이제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죠.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12월까지만 해보자. 이게 안 된다면 진짜 그만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아 이제 딱 돌아와서 마음을 다 잡고 그때 마지막으로 보냈던 게 스승님한테 이제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연락을 드렸는데 또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 초대를 해주셔서 그때 가가지고 기 받고 그때 마음을 진짜 속으로는 막 아 주식을 이제 못한다고 말씀드려야 될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 그럼 소름 돋네. 난 몰랐었는데. 그냥 너가 잘하고 있고 또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소액으로 해라 포기하지 말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해줬고 또 네가 보고 싶다니까 모임 와서 기 받아가라 그리고 내가 또 따로 또 뭐 식사도 사주고 그런 자리가 우리가 좀 많았었잖아. 네. 얘기하지. 힘들면 힘들다고. 쪽팔렸어? 네, 사실 그 말하기도 조금 그렇고 이게 사실 알려준다고 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소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행을 갔다 오면서 어떻게 리셋이 된 거야? 여행 가서는 일단 마음을 비웠고 이제 스승님 불러주셔서 제가 이제 그 다른 주린이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말을 하는데 왜 내가 이런 걸 못했지라는 스스로의 자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솔직히 말해서 이론 박사거든. 네, 그쵸. 내 강의 옛날에 블로그 무료 강의 있을 때부터 그거를 다 정리해서 몇 시간 해서 매일 올렸잖아. 네, 근데 난 네가 너무 잘 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너가 이제 이론 박사라는 게 너무 이 지식이 많은 거야. 근데 너가 그 모임 오면서 다른 주린이 분이랑 얘기하면서 너가 그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실천을 안 한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실천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바로 하게 된 거야? 네, 집에 와서 이제 하면서 사실 장이 좀 저는 좋았다고 계속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월 초에 수익이 나는 것과 계속 빌빌대다 월 말에 수익이 나는 거는 완전 분위기가 천지 차이라서 이 첫 주에 너무 잘 먹은 거예요. 쇠복이 터져줘가지고. 그것도 실력이지 뭘. 그쵸. 근데 이제 그 자신감 한번 얻고 나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기준과 원칙대로 딱딱딱 매매가 되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다. 뭐 동주 할 말 있니? 너 때문에 깡통 찬 사람한테. 근데 이 동주한테 또 고마워해야 돼. 맞습니다. 깡통은 무조건 안 차면 좋지만 차게 돼 있습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절대 이 계좌가 성장해도 방어가 안 되는 느낌? 그때 선배님도 같이 깊은 공감을 하셨는데 제가 전업 트레이더라면 깔짝 될 바에 일을 하러 가시던지 아니면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비중을 때려 보셔라. 처음에 만주 선배님도 동준이 그러시면 안 돼요 하다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야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너무 위험한 말이지만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다 그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 고통을 겪으신 거죠 이번에. 네. 그래서 잘 올라오실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어쨌든 상승장이었잖아요. 장이 꺾였을 때 살아남냐가 중요하거든요. 작년에 초에도 동주님이 이제 자주 버시다가 장이 한번 크게 꺾였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동주님은 똑같이 꾸준히 버셨어요. 꺾이는 동시에 이제 새롭게 해지 테마라든가 꺾일 때도 강한 종목들 거기에서 매매를 하셔서 또 똑같이 버시고 잃으실 때는 조금만 잃으시고 하면서 살아남은 다음에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엄청난 불장에 지금 또 커리어 하이를 찍으셨잖아요. 다음번에 또 분명히 그렇게 심하게 꺾이는 시장이 올 거예요. 그때 살아남으시는지가 저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땐 출금하면 사면 돼.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주도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네. 계좌 방어하면서 출금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히 너는 월 1000 계속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장세가 잘 맞으면은 네가 스윙까지 장착하면은 월 2, 3천.
너 내년이면 또 혹시 아냐? 동주가 워럭 찍었는데 너도 워럭 찍을 수 있는 거야. 너가 그래서 블로그 닉네임이 1조 카이 아니야. 네. 근데 1조는 너무 좀 많고 100억 카이로 바꾸든 10억 카이로 바꾸든 거기에 1%만 달성하자는 생각을 하니까 1조는 돼야 그래도 100억을 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 꿈은 클수록 좋아. 네. 깨져도 그 꿈은 크니까 아주 좋다. 지금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 좀 더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내 그릇을 명확히 파악을 하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시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스윙도 잘 하시지만 대체거래소 초반 매매도 잘 하시고 매매의 관점이 되게 훌륭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혹시나 동주처럼 너도 워럭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갑자기 좀 더 욕심이 나셔가지고 급발진을 하시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이님 환경에 맞게 본인의 비중에 맞게 내 매매 디테일을 계속해서 채우시면 제가 주제 넘지만 이제 더 훨씬 잘 되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감정 조절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트레이딩이 되게 예민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내가 예민할 만한 일들을 저는 차단을 해요. 그 차단을 하고 좀 수행을 한다. 닦는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 묵묵히 나아가시면 다음번에 뵐 때는 성장을 하셔서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악조건의 상황에서 극복하시고 올라오셔서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보기 좋으십니다. 이게 너무 좋은 말이야. 왜냐하면 동주가 이제 지금 워럭 트레이드 됐지만 얘 옛날에도 한 3, 4년 전에도 월천 달성한 애야. 그리고 깡통 찼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월 1, 2천 해도 또 깡통 찰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꽂히지 말고 비중 베팅 하지 말고 원칙대로 좋은 종목 있을 때 조금 더 사는 거고 수익 많이 나면 또 계좌 관리하면서 출금하는 거고 그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다 보면은 한 2, 3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갈 수 있어. 무조건 이 트레이더가 욕심이 생기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딱 때리다 보면은 부러져. 맞습니다. 너는 더 때릴 그건 아니고 네. 여기서 이제 최소 6개월 이상 월천을 하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투자금을 올리면서 가는 거지. 이제 다행히 스승님께서 매번 특강에 주말마다 이제 음. 매일 일찍 올려주시면서 거기에 이제 비중 조절하세요, 현금 확보하세요. 저는 그걸 항상 지키면서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살아남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전화 주셔서 이제 1,000만 원, 돈 다 출금하고 다시 이제 1,000만 원 세팅해라 해가지고 다른 분들처럼 비중을 막 크게 해가지고 성장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 돈을 지키면서 그래도 지금도 월 100%를 찍어 놨기 그래 때문에 1,000만 원으로 이번에 미수 신용 없이 그냥 1,000 번 거 아니야? 네, 미수 동결을 3일차에 우리 맞아가지고 진짜 잘해. 그러니까 미수 안 쓰고 원금 1,000으로 이번 달도 1,000 벌었어. 네, 잘 지키면서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네프콘 좀 홍보 좀 해봐. 저는 항상 시작 때도 그랬지만 올 바른 길을 딱 정해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운 좋게 그거를 이제 무료 때부터 들어가지고 방향을 옳게 뭐 치고받고 뭐 뒤로 가기도 하지만 이제 올바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주린이 분들 중수로 이제 거듭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네프콘 저는 강추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금 최고의 스타 동주 선배님께서도 정말 좋은 글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할 때마다 그 포인트를 정말 잘 집어주셔서 저는 그거 보면서 그대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 이상으로 이제 만주 멘토님께서는 이제 스윙, 요즘 제가 꽂힌 데가 스윙이라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길게 드시는 거 영상 설명을 해주실 때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아마 포텐이 조금씩 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도 엄청 벌었어. 뭐 종목을 말할 수는 없는데 진짜 많이 벌었어. 얼마 벌었어? 이거 말하기 좀 그래요. 더 버는 것 같다. 더 버는 것 같아. 최대 수익이긴 합니다. 일당 최대 수익이에요? 네. 오. 그러니 한남동으로 갔지? 그거 언제 찍을 거야? 브이로그요? 정리 좀 하고요. 그 사람들이 댓글 남기던데 만주님 한남더일 브이로그 보고 싶습니다. 정리 좀 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대단하다. 이제는 뭐 우주로 가는구나. 멋있다. 그리고 카이한테 한번 조언 한마디 해줘. 계속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 꺾였을 때 살아남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작년 동주님이 잘 벌다가 장이 꺾였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좀 전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하셨고 이런 걸 좀 깊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핵심이다. 근데 네. 동주는 뭐 출금하라 그래도 이거 뭐 출금도 안 해. 저거는 뭐 아주 욕심쟁이야. 저도 넣다 뺐다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제 동주 선배님을 보면서 제가 포모를 겪지 않았던 거는 동주 선배님께서 예전에 포모에 대한 글도 한번 올리셨어요. 그걸 보면서 아직 저는 사실 사이클이 이제 처음이잖아요. 상승장 그치. 오는. 근데 선배님께서는 이미 그거를 경험해 보셨고 그리고 그만큼의 준비된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힘을 빼고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따라하다가
한 번 맞아서 이제 못 나오게 될까봐. 너무 잘 배웠다. 자, 마지막으로 너가 어찌됐든 간에 깡통도 차고 생활비도 또 없었고 또 힘들었는데 또 이제 부모님이나 와이프가 너를 지지해줬잖아. 네. 영상 편지하고 마무리하자. 그냥 뭐 그냥 사랑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유, 여기서 사랑합니다 하고 고맙다 하고 딱 울어줘야 딱 좋지. 어? 아 쉽지 않다. 누가 주식쟁이 백수를 옆에서 지지해주고 의지해주냐.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금하면서 천천히 가. 네. 그러다 보면은 계속 자산 쌓여가고 매일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 둘, 셋. 중고마!